한국과 이탈리아는 비슷한 것이 많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유럽의 한국은 이탈리아라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같은 반도 국가의 국민성도 비슷한 편이라고 하는데요. 패션에 관심이 많고 빨리빨리를 추구하는 성격, 욕도 매우 다양하고 운전할 때 성격이 급하다는 것도 재미있는 점이죠. 무엇보다도 한국과 이탈리아는 경제적으로 매우 비슷한 수준이라며 비교되고는 하죠. 이탈리아만 뛰어넘으면 선진국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G7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에게 1인당 GDP를 따라잡힌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럽 사람들의 인식은 이탈리아 정도면 한국보다 월등히 잘 사는데 아니냐는 인식이 있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한국으로 장가간 아들이 밥벌이도 잘 못하고 사는 게 아니냐며 걱정이 되어서 한국에 찾아갔다는데요. 과연 그녀의 우려대로 아들은 밥벌이도 못하고 한국 여자한테 잡혀서 찍소리도 못하고 살고 있었을까요? 사연 만나보시죠. 저는 이탈리아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아나라고 합니다. 남편과 함께 카페를 운영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페는 저희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었고 덕분에 아들도 잘 키워낼 수 있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저와 남편이 이어진 것도 커피 때문이었죠. 30년 전쯤 남편과 처음 만난 날은 따뜻한 햇볕이 들어오는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하얀색 드레스에 예쁜 모자를 쓰고 거리를 걷고 있었죠. 마을의 카페 골목을 지나고 있었는데 당시 낯선 남자였던 제 남편이 직접 만든 맛있는 커피를 꼭 맛보아 주었으면 한다고 말하며 다가왔었거든요. 당시 이탈리아 카페 남자 직원들의 흔하디 흔한 작업 수법이었죠. 그냥 이럴 때 대처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맛있게 그 커피를 마시고 내 마음을 가져가기에는 부족한 맛이라고 말해주면 그만이거든요. 역시나 그럴 생각으로 낯선 남자가 주는 커피를 마셨죠. 하지만 이게 웬걸? 저한테 너무 딱 입에 맞는 커피였죠. 너무 깜짝 놀라서 내 마음을 가져가기에는 부족한 맛이라고 말해야 하는데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컵을 내려놓고 가게를 지나쳐갔습니다. 당황해서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고 내일도 커피를 줄 테니까 꼭 오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다음날 카페를 찾았고 지금의 남편과 결국은 연애 후 결혼하게 되었죠. 솔직히 커피 맛으로 저희 관심을 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결혼하기까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1년 넘게 옆에서 지켜봐왔으며 지나가는 아무 여자한테 커피나 대접하는 가벼운 남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았죠. 그렇게 그와 결혼했고 그는 카페를 떠나 평범한 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했습니다. 평범한 회사에 취직했지만 커피에 일가견이 있던 그는 늘 맛있는 핸드드립 커피를 아침마다 내려주곤 했죠. 행복하고 평범한 이탈리아의 여느 가정집이었지만 아들 조세페가 10살 되던 해 남편이 그만 실직을 해버리고 맙니다. 회사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대출금 상환을 제때 하지 못해서 부도가 나버린 것이죠. 남편의 잘못이 아니었지만 남편은 죄책감을 가지더군요.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남편을 위로했지만 남편은 매일같이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그때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가 짊어진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던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10년째 가정주부였던 저는 좌절하고 있는 남편에게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성실하게 돈을 벌어오면 저도 열심히 아끼고 아껴서 돈을 저축해놨었거든요. 엄청 많은 돈은 아니지만 마을 1층에 카페 하나 낼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일만 하는 저도 답답하기도 했고요. 남편이 늘 내려주는 커피가 생각해보니 다른 카페에서 파는 커피보다 맛있었기도 했고요. 저는 남편의 실력을 믿었죠. 남편은 이제 와서 카페를 차리는 건 너무 무리지 않냐며 쉽사리 하겠다고 결정하지는 못했지만 남편과 수많은 카페들을 다니며 자신이 만든 커피가 얼마나 괜찮은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카페를 차렸고 저와 남편은 성실하게 카페를 운영해 나갔습니다. 자리가 잡히기 전까지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단골 손님을 한 명씩 확보해 나가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커피거리와 떨어진 마을의 작은 골목이라서 엄청난 매출을 올릴 수는 없었지만 저희 세 가족이 먹고 살기에는 충분했고 아들 조세페도 대학교까지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20년간 카페를 하면서 체력적으로 부담되고 많이 지쳤지만 그래도 저희 가족을 먹여 살린 가게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카페를 운영하고 있죠. 그러다가 아들 조세페는 에스프레소 머신과 각종 커피 용품을 만들어 파는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지사에 2년간 일하고 오겠다며 한국에 간다고 하더군요. 다들 꺼려하는 외국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면 승진 자리가 보장이 된다며 승진 욕심이 있다면 필수라고 하더군요. 저희 부부는 조세페가 저희같이 장사를 하지 않고 번듯한 회사에 들어간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장사하는 게 더 돈이 되긴 했지만 매일같이 가게에 나가서 가꾸고 돌봐야 하거든요.
마치 아이를 키우는 것 같이 고된 일에 우리 아들만큼은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2년만 한국에서 고생하고 오면 승진길도 열린다고 하니 저희 부부는 야망 있는 조세페를 응원해 주었죠. 하지만 저희 부부의 기대와는 달리 조세페는 2년이 지나고 이탈리아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회사를 그만둔 채 말이죠. 한국지사에서 근무하며 출장차 한국의 시골에 갔다가 거기서 카페를 하는 한국 여자를 만났고 1년 넘게 연애하면서 결혼도 생각이 있다는 말과 함께요. 그리고 저희 부부처럼 같이 카페를 하겠다고 하면서요. 스스로의 인생길은 자기가 개척하는 것이지만 저희 부부는 가게에 얽매여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흔쾌하게 응원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카페를 20년째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겪었던 고충과 힘들었던 것을 똑같이 아들이 겪게 될 수 있다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될 사람이라며 한국인 여자를 이탈리아로 데리고 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손과 팔에는 여기저기 뜨거운 것에 대어서 생긴 상처들이 보였습니다. 뜨거운 물을 다루는 카페에서 이런 상처들은 흔하죠. 제 손과 팔도 화장 자국 투성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인 아가씨는 침착해 보이는 성격에 조세페와도 잘 어울리고 서로 눈빛만 봐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있다며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많은 걱정이 있었지만 실제로 예비 며느리와 만나고 난 뒤에는 행복하게 살라며 그제서야 조세페를 응원해 주었죠. 그리고 결혼식 이후로 조세페의 얼굴을 3년째 못 보고 있었습니다. 시간 좀 내서 이탈리아로 오면 어떻냐고 몇 번 말해봤지만 카페 일이 바쁘다며 문을 닫고 이탈리아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부는 장사가 안 되어서 이탈리아에 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한없이 금전적으로 힘들거든요. 가게에 얽매일 대로 얽매여 있지만 돈은 안 되는 끔찍한 상황이죠. 저희 부부는 조세페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한국에서 사업 그만두고 이탈리아로 들어오라고 설득할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희 부부는 괜히 한국에 장가를 보낸 게 아니었다며 멀쩡한 직장 그만두고 힘든 카페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안쓰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세페는 기존 월급보다 더 많은 수익이 있다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저희가 카페를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조세페가 고생할 것을 생각하니 안타까웠죠. 그렇게 한국에 왔습니다. 결국 이탈리아에서 비행기 탑승하기 전에 조세페에게 미리 전화를 해놓긴 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늦은 밤 마중 나온 조세페는 이렇게 갑자기 오신다고 하셔서 놀랐는데 막상 뵈니까 너무 반갑다며 좋아하더군요. 저희도 좋았죠. 아들과 반갑게 포옹하며 인사했습니다. 역시나 몸에서 커피 냄새가 나더군요. 그리고 장사하느라 힘들지라며 안쓰럽게 이야기했지만 조세페는 장사가 너무 잘 돼서 기쁘다며 이번에 차를 새로 샀다며 자랑도 하더군요. 한국산 자동차는 잘 모르지만 아주 큰 SUV였습니다. 마냥 아들이 고생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던 마음이 이렇게 웃는 얼굴을 직접 보니 마음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도 카페에 꼭 구경 오라고 하더군요. 맛있는 아메리카노를 만들어드리겠다며 말이죠. 가장 인기 있는 커피 메뉴는 아메리카노라고 하는데 에스프레소에 물을 타서 연하게 먹는 이런 방식은 이탈리아 사람들은 싫어하죠. 하지만 조세페는 아메리카노에 익숙해졌다고 하는 걸 보니 한국 사람이 다 되었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한국 도착 다음 날은 시차 적응 때문에 아주 푹 자야 했습니다. 한국 도착 후 이틀이 지나서 조세페의 카페로 갔습니다.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사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기계로 주문을 넣고 조세페와 며느리는 열심히 커피를 만들었죠. 그동안 저희 부부는 왜 조세페가 장사도 안 되는 카페를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아주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호점을 개설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커피집 하는 부모님 아니랄까봐 아들도 카페를 운영하는 길을 걷다니 장하기도 하고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일하는 줄 알았더니 직원들도 많이 있고 시간별로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어가면서 일을 하더군요. 최근에 이탈리아로 가려고 생각하고는 있었는데 최근 들어 2호점 준비하느라 정말 바빠서 조금 정리가 되면 며느리랑 함께 이탈리아에 가보려고 했다는 말도 했습니다. 괜히 한국인 카페 사장인 며느리랑 결혼해서 저희가 했던 것처럼 고되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것은 아니었죠. 조세페는 저희 부부가 했던 것보다 더 똑똑하고 현명하게 잘 사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의 카페 사업은 그만두고 이탈리아로 넘어와서 저희 부부가 하고 있는 카페를 물려받아서 일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설득할 생각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명하게 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아들 부부를 보니 그런 마음도 사라졌고요.
괜히 노파심에 자식 걱정을 과도하게 했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고요. 자녀들이 일을 벌인다고 하면 대부분 겁을 먹고 무서워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래왔듯 자식들이 오히려 윗 세대보다 더 똑똑하게 자신의 앞날을 잘 그려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집 또한 그런 경우였죠.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자식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거든 의심과 걱정보다는 응원의 말 한마디를 건네보시는 게 어떨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